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되고 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아주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보면서 미국의 어떤 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사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도 역시 강한 그런 색채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뒤에 가서 이제 하도록 하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기독교 색채가 강한 트럼프의 새 행정부에 전 세계의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의 일기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트럼프에 아주 우호적으로 변했다는 게 약간 특색이 좀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는 그런 미국과 세계의 주류 언론은 아직도 트럼프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 소셜 미디어에서 올라오는 반응이나 실리콘밸리의 많은 재력가들, 투자가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와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세력으로 보통 말할 때 글로벌리스트로 이루어진 이런 세계 경제 포럼, WF 이런 데서도 트럼프에게 일단 겉으로는 좀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요번에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영상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던 그런 장면인데 이번 그 트럼프의 다보스 포럼 참가의 특징은 트럼프가 앞으로 세상은 이제 너희들 글로벌리스트들이 추진한 급진 좌익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radical left policy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를 다 없애는 시대가 될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 참가자들의 얼굴에 대고 이제 당신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건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 참가자들은 이제 그런 말을 듣고도 사실 크게 뭐 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럴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고 일단 그런 분위기만 느끼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보시면 여기서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제 이 글로벌리스트들을 대놓고 비판한 게 뭐였냐면 환경 정책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I terminated the ridiculous and incredibly wasteful. 정말 말도 안 되고 심한 낭비인 Green New Deal을 자기가 제거했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I call it the Green New Scam. Scam, 사기란 말이죠. 예, 글로벌리스트들이 밀었던 Green New Deal, 이 환경 정책이 사기다라고 이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이제 탈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린 뉴딜 같이 이런 데 돈을 이런 걸로 계속 돈을 끌어모았던 글로벌리스트들에게 너희가 하고 있는 짓은 다 사기야 이렇게 못 박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연설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트럼프의 이런 그런 강한 좌익 정책들을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좋아하는 국경 개방, 이민자 수용 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역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외에 이제 에너지 산업 등과 관련해서 좌파 정책을 완전히 뒤집겠다고 말하면서 결국 트럼프의 다보스 포럼은 이제 트럼프가 거의 세계의 독재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관료들은 그 밑에서 어떻게 하면 트럼프에게 밉게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인상을 주고 트럼프랑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근데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런 데 참석했다는 거 물론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고 이제 많은 국내 현안으로 바쁜 것도 있었겠지만 이런 자리에 이렇게 저런 대형 화면으로 이렇게 참석해서 그냥 이런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좀 뭐랄까 어떤 뭐 종교의 리더가 신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내 말 들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연상케 해서 그런 면이 좀 재밌었다는 생각을 했고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스타워즈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악의 세력의 대장인 뭐 다스 베이더나 뭐 팔파틴 같은 그런 인물이 나와서 그 영상으로 나와서 밑에 제독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뭐 명령을 내리거나 꾸짖거나 이런 장면이 연상됐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이제 뭐 나를 따라오든지 나한테 반대하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트럼프는. 그리고 이제 여기 모인 글로벌리스트들은 눈치를 보면서 이제 트럼프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은 미운 털이 안 박힐까 뭐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그런 분위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하고 대답들을 하는데, 네, 뭐 별로 이렇게 트럼프에게 강하게 이렇게 반박하거나 그런 거 없었고, 제 생각엔 아마 요 사람이, 네, 그 Bank of America의 CEO인데, 트럼프가 Bank of America도 좀 강하게 대놓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난 몇 년간 보수 쪽 사람들을 되게 차별을 했다. 은행에서. 그런데 그런 짓 이제 하지 마라. 라고 말하니까, 네, 여기 방금 Open your banks to conservatives. 보수인 쪽 사람들에게도 차별하지 말고 뱅크를 오픈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과거 그렇게 차별을 했다라고 Bank of America CEO에게 말을 하니까, 네, What you're doing is wrong. 네가 하는 짓은 잘못된 거야. 예, 이 사람 뭐 이렇게 딴소리하고 있어. 아, 누가 뭐 안부 전하더라. 뭐 이제 앞으로 월드컵을 스폰서하는데 잘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웃어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전 세계에 이제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 시대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발표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비판할 거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면전에 대고 비판할 거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장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하고 멜라니아가 LA 화재 현장을 가서 이제 그 재해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여기 이제 요 사람이 LA 시장이죠. 캐런 베스. 그다음에 요쪽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한 또 몇 명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신들 캘리포니아 의원들이 정책을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 화재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 이 아이사 의원이 뭐 이런 거를 앞으로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트럼프가 물 같은 거 말이지 이런 거죠. 예, 왜 캘리포니아가 물을 준비를 안 해서 이번에 화재가 더 커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물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이지 라면서 약간 비꼬는 투로 대답을 합니다. Like water. Little things like water. You know, the party of common sense. See, we're the party of common sense. 예, 그러면서 Brad Sherman을 부르는 겁니다. Brad, we're the party of common sense. 우리 공화당은 상식의 정당이야. 그런데 You're not. You're not. 너희는 아니야. 민주당 너희들은 비상식적인 정당이야. 이런 식으로 역시나 다보스 포럼에서처럼 이 사람들 면전에 대고 까죠. We like water to put out fires. It's really 예, 우리는 불 끄는데 물을 쓰는 걸 좋아해. quite efficient. 예, 왜냐하면 꽤 효과적이거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대놓고 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LA 시장도 그렇고, 뭐 이 사람은 이제 공화당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 지역의 의원이니까. 그리고 조금 더, 예, 여기서는 영상이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브래드 셔먼이라는 의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캘리포니아의 정치인들을 완전히 창피를 주는 거죠. 이 내셔널 TV에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랬고, 여기 LA에 와서도 기존 정치인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을 완전히 창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를 앞에 앉혀놓고 이제 대놓고 비판을 하고, 상대는 찍소리도 못하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그 돌직구가 내용이 맞으니까, 말이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들에게 돌직구를 날리는 그런 미국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제대로 임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무능이 트럼프에 의해서 세계에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거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인기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거는 CNN 뉴스의 한 장면인데, 집권 2기가 1기 때보다 더 높은 국정 지지도를 보였던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트럼프가 처음이다 라고 CNN에서도 이제 트럼프를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세컨드 텀의 국정 지지도가 first term 1기 때보다 더 높은 대통령, Trump is the only president ever. 예, 이런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다 라고 CNN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미국은 기독교 사상이 바탕이 된 나라라고 이제 미국 사회를 그렇게 정의했는데, 그 증거가 되는 영상들 이번 주에도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그날 미국에서는 또 저녁 때 미국 대학 풋볼 챔피언십이 있었습니다. 결승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하이오 주립대학과 유니버시티 오브 노르데임, 노틀담 대학에 이제 그 경기가 있었는데,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노틀담을 누르고 우승을 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이미 보여드렸듯이 오하이오의 선수들이 전부 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감을 말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때 보였던 영상에 이어서, 네, 이 친구가 노틀댐의 쿼터백 라일리 레너드라는 친구인데, 이제 질문을 받기 전에 I want to thank my Lord and Savior, 뭐 주 예수 구세주께 뭐 영광을 돌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팀과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가장 Jesus Christ를 프레이즈하는,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런 팀인데, 그 두 팀이 결승전에 올랐다 이런 말을 하고, 예,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크리스천 팀들이 둘이 붙어서 서로가 서로를 더 강하게 해준 그런 경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감을 말합니다. I'm happy to see godly men come out on top. 그러면서 godly man, 그러니까 신앙심이 강한 그런 팀이 우승을 하게 돼서 기쁘다. 예, 그래서 비록 자기는 졌지만 이런 상황이 된 게 다 감사하고 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뷰가 이렇게 하나님과 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높이 칭송하는 선수들의 소감, 이런 인터뷰 내용, 이런 것들이 이 경기를 중계했던 스포츠 채널인 ESPN을 통해서 이제 전국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ESPN은 아시겠지만 그 모 회사가 디즈니고, 디즈니는 이런 기독교적인 메시지 이런 거를 퍼뜨리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선수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대학도 그렇고, 이제 다음에 또 보실 영상에 NFL 프로팀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PN이 좀 기독교의 우호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이런 거를 다 방송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를 또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자, 요거는 ESPN 컬리지 풋볼 사이트인데, 요게 이제 스포츠 채널하고 ESPN의 그 스포츠 방송인데, 결승전이 끝나고 이제 그 평가를 합니다. 그 경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 사람들도 두 팀의 그 신앙적인 면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야, 인간적으로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선수들하고 같이 지내보면 정말 사람됨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faith 얘기가 나옵니다. faith, 우리말로 하면 뭐 신앙, 이런 얘기인데, 이 선수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 ESPN의 앵커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Will Howard, Ohio State quarterback, 그 다음에 노트댐의 quarterback, 너무나 많은 이 신앙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번 시즌에서. 근데 그런 게 선수들, 이 팀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런 거를 지금 논하는 겁니다. Faith above and faith in one another. 하늘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이번에 우승한 팀이 결국 우승을 할 수 있게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이 캐스터가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 또 다른 해설자가 오하이오 스테이트 선수들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고,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dismiss it, 좀 무시하는데, 얘네들한테는 정말 그게 중요한 이슈였고, 그러면서 이제 캠퍼스에서도 동료 학생들에게 기독교 메시지들을 전하고, 또 baptizing guys, 뭐 이제 그 캠퍼스에서 세례식도 진행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운 거를 성취하려면 이게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종교가, 신앙이 이들에게 큰 역할을 했다. Change their relationships, 그들의 관계를, 서로의 관계를 바꿔놨고, change selfishness, 이기적인 면을 이 선수들이 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팀워크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선수들 중에는 뭐 자기의 기록을 위해서 뛰는 선수들도 있고, 팀의 승리보다는. 그런데 요번 오하이오 스테이트 경기들을 쭉 보면 이런 selfishness를 버린, 그러니까 이기적인 면을 버렸다는 게 선수들의 플레이에서도 보여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ESPN의 스포츠 앵커들이 이런 학생들의 기독교적인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게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한 거죠. 노트댐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마커스, 이 사람은 이제 노트댐의 감독입니다. 마커스도 선수들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 그래서 it made guys selfless. 그러니까 선수들을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 팀들의 강점이었다. That's the power. 이 팀들의 강점이었고,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 미국 대학 풋볼에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선수들을 사오기도 하는데, 그런 시대에 이 선수들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걸로 서로 팀을 더 강화시키고 이랬다는 것이 좀 놀랍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형성이 돼서 필드에서, 경기장에서 그걸 볼 수 있고 결국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되는 훌륭한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이 돈 때문에 뭐 이리저리 가고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오하이오 스테이트와 노트댐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게 너무나 좋은 스토리다. 그래서 선수들이 돈만 보고 뭐 팀을 옮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자기는 느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뭐 결론은 이렇게 돈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특히 운동 경기는 그렇죠. 미국의 풋볼 경기는 돈으로 좋은 선수들을 사오고 선수들이 옮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으로 이루어진 그런 세계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런 선수들이 미국 대학 풋볼 리그에서 최고의 팀이 됐다는 게 이게 정말 요번 시즌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일이다라고 ESPN의 앵커들이 아주 세속적인 그런 방송의 앵커들이 그런 면을 다루고 있다는 게 많이 특이한 거죠. 요 선수가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쿼터백이고 요 선수가 노틀댐의 쿼터백 둘 다 크리스찬이고요. 그래서 이런 ESPN에서 이런 걸 다룰 정도로 요번 미국 대학 풋볼에서는 종교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미국 대학 풋볼 얘기였고요. 지난주에 끝난. 이거는 이제 트럼프 취임식인데 이거 다 보셨을 텐데 이 취임식을 보면은 거의 기독교 의식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지금 이 노래는 찬송가죠, 사실.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이란 찬송가인데 그걸 이제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건 이제 모든 그런 행정이나 입법부 고위직들이 하는 절차고 이번 트럼프 취임식에서 이제 트럼프가 뭐 성경에 손을 얹지 않고 선서를 해서 문제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다시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런 찬송가를 불렀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의 어느 교회에 그런 개신교 교회에 목사가 와서 이제 트럼프가 그 전에 이제 대선 캠페인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캐톨릭교 신부죠. 이 사람도 와서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프랭클린 그레이햄이라고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햄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와서 또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축가라고 해야 될까요? 축하하는 이제 취임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나오는데 캐리 언더우드이라고 이 가수도 역시 크리스찬이고 이제 취임식이 끝나고 이제 여기는 만찬을 갖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기도를 하죠. 그래서 취임식 그 전체를 보시면 어떤 교회 행사 같기도 하고 거의 기독교 행사입니다. 자, 이 사람은 요번에 국무부 장관이 된 마르코 루비오죠. 이 사람이 또 취임 소감을 말할 때 끝에 가서 Jesus Christ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신에 대한 믿음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이런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뭐 일론 머스크도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고 RFK 주니어는 오래된 캐톨릭이고 비벡 라마스와미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이라 힌두교겠지만 이 사람도 미국의 기독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이처럼 현재 트럼프 정부의 그런 신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부 조직이 트럼프의 행정부입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은 요 선수 캔자스시티 치프스 NFL에 요번에 슈퍼볼에 나가게 된 AFC 쪽 챔피언 AFC 챔피언 결정전에서 버펄로 빌즈라는 팀을 이기고 소감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 팀의 마홈스라는 쿼터백이죠. I wanna give all glory to God 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자, 선수만 그러냐? 이 사람은 클라크 헌트라고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CEO입니다. I wanna thank the Lord for this blessing.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사회 곳곳에 기독교의 색채가 배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유교 사상의 전통이 이제 많이 퍼져 있듯이 미국은 기독교 사상이 깔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하지 않고 미국을 보시면 그들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핏 헥세스 그 사람의 이제 취임 선서 장면인데 이 사람도 당연히 그 이전 청문회에서도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미 밝혔고 근데 이제 취임하고 all praise and glory to God 이렇게 말하죠. His will be done. 그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뭐 이런 식으로 꼭 이런 말을 하고 소감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트럼프 정권이 미국 사회에 이제 기독교 정신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 영상도 있는데, 예,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와야 된다, 종교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고, 그러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미국 사회의 발전을 발목 잡았던 관료주의, 특히 이전 정권의 좌익 이념에 입각한 정책을 폈던 관료주의 폐해를 제거하려는 트럼프 정부가 기독교 정신의 부활과 함께 또 그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능력주의를 다시 사회에 불러올려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ESPN에서 오하이오 스테이트와 노트르담의 얘기를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훌륭한 팀의 그런 실력을 얘기하면서 이 선수들의 그런 신앙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새로 출발하는 트럼프 정부도 이런 실력자들을 임명했다는 얘기와 함께 이 사람들이 다 신실한 크리스천들이다라는 얘기가 같이 딸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면 이전에는 약간 세속적이고 그런 종교와 크리스티애니티를 약간 멀리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실력과 크리스티애니티 쪽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로 바뀐 게 미국 사회의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무부 장관의 마르코 루비오, 국방부 장관 피트 헥셋, 그 다음에 이제 곧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될 RFK 주니어,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다 크리스천이든지 아니면 크리스티애니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 부통령 밴스도 카톨릭이죠. 그래서 이들 모두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바이든 정권의 그런 진보주의 이념이었던 wokeism 이런 거를 당연히 배척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정부 조직은 더 이상 이제 그 게이를 나타내는 프라이드 깃발을 걸 수 없고 이제 DEI 부서도 이제 정부에서 없앤다고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미국 행정부는 이전의 행정부를 좌익 관료주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지금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우익 능력주의의 정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는 미국 행정부가 가져오는 미국 사회의 변화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뭐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지켜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미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런 게 벌써 어떻게 될지 쉽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이전의 좌익 관료주의 체제에서 이제 우익 능력주의 체제로 변해가는 미국을 또 알게 해주는 그런 작은 사건, 뭐 작은 사건은 아니고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트럼프의 이제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마이애미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중에 이렇게 불법 난민자들 중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렇게 미국 군용기에 태워서 콜롬비아로 이제 2대가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에서 이 비행기들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륙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골프를 치고 있던 트럼프가 방금 그 얘기를 들었다, 범죄자들을 콜롬비아에서 안 받아주겠다고 방금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트럼프가 25%의 tariff, 관세 25%, 그 다음에 travel ban, 여행 금지, visa revocation, 비자 박탈 on the Colombian government officials, 콜롬비아 공직자들의 비자를 박탈하겠다, 또 뭐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것들을 쭉 Truth Social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린 게 이제 여기 시간이 나오죠. 1월 26일 오후 1시 36분인데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올렸더니 오후 2시 13분, 1시간도 안 돼서 콜롬비안 프레지덴트 구스타보 페트로, 이 사람이 자기 대통령 전용기를 써라, 전용기를 써서 그 범죄자들을 데리고 오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돼서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는 이런 25% 관세 매기고 뭐 경제 제재를 가야겠다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그러면 또 콜롬비아에서 뭐 들어오는 식료품들, 뭐 커피나 뭐 아보카도나 뭐 이런 것들 물가가 오른다, 또 막 이렇게 또 난리를 쳤죠.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해결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일하는 스타일이고, 이런 게 만약에 예전처럼 정부 대 정부로 이런 문제를 처리했다면 뭐 몇 주에서 몇 개월 걸릴 일이죠. 그죠? 뭐 양쪽 정부에서 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뭐 어떤 안을 마련해야지? 그래서 저쪽은 콜롬비아 정부에 전달하고 콜롬비아 정부는 또 그걸 받아보고 또 회의를 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관료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처리됐다면 이게 몇 개월 또 걸릴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트루스 소셜에 포스팅 하나 딱 해가지고 1시간도 안 걸려서 문제를 해결했죠. 게다가 콜롬비아 대통령이 자기 전용기까지 쓰라고까지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되는데, 이렇게 일주일 되면서도 미국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좌익 관료주의 체제에서 이제 우익 능력주의 체제로 미국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의 미국 상황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의 현실을 보여드리는 자료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이런 내용이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많은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